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안타깝지만 하고 싶지 않지만 정청래 행안위원장을 둘러싼 당내 싸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절대 굽히거나 꺾이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행안위원장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청래가 여기서 무너지거나 물러나면 그 다음은 타겟이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일 것입니다. 제가 혼자 앞장서서 그 저지를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안위원회에 가서 할 일이 많습니다. 경찰국 폐지, 그리고 집시법, 개혁, 저지, 그리고 선관위의 공정성, 그리고 행안부 소속인 모든 지자체의 관건 선거 개입, 저지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방위 위원장 하실 때는 아니죠. 가방위 위원장 할 때 여러분께서 너무나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행안위원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결코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청래는 꺾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행안위원장 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정청래 의원을 행안위원장으로 밀어주시는 그런 국민청원 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신 것이 저에게 큰 용기를 심어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동참을 바랍니다. 정청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대의원제 폐지 당원들과 함께 반드시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혁신의 대상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혁신기구를 만들더라도 국회의원은 다 빼고 당원 위주로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혁신의 시작은, 출발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내려놓기, 즉 대의원 폐지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청래 행안위원장, 대의원 폐지,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폐기,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암투가 그 선을 넘고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대체 누가 왜 정청래 의원의 행안위 위원장 임명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 내부 수박들이 제동을 걸며 행안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즉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행안위원장을 저지하려는 의원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행안위에서 경찰국 문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 선관위 문제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이미 약속된 것을 지키지 말자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절망스럽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져도 새 길은 또 열리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경찰이 피감 기관 중 하나인데요. 최근 집회 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행안위원장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로 꼽힙니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 과방위원장 자리에서 국힘당의 공세를 받아치는 모습을 보여온 만큼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선 그가 행안위원장 적임자라는 의견이 중론인데요. 그럼에도 당내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반증인 겁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당심 민심은 압도적으로 김두관 의원이었으나 정작 의원들은 꼴찌였던 이낙연계 박광온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는 신박함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에게 우리 당이 추천한 위원장 후보들에 대한 국회 선출 과정은 진행하지 않고 당내에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들이 국민들이 쇄신과 혁신을 기대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당내에서 논의를 하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느닷없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가로막고 나선 거죠. 당초 이날 본회의에선 7곳의 상임위원장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행정안전위와 과방위를 비롯해 산자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결특위 등이며 과방위원장을 제외하곤 모두 민주당의 몫이었습니다.
이날 민주당에선 행안위원장과 교육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는데요. 정작 민주당목 상임위원장 선출이 전부 무산되면서 장제원 의원의 가방위원장 선출건만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후보가 교체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특정 후보 한두 분의 개개인에 대한 적합성, 적절성 논란이 있었던 건 아니고 새롭게 국민들과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교체 의견이 있었음을 시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갑자기 벌어지기 시작한 걸까요? 그건 박광원 원내대표가 선출되며 수박들의 득세가 시작된 탓인데요. 하지만 최근 불거진 서른 의원의 돈봉투 연루 의혹, 김종민, 김한규 의원의 위믹스코인 관련자의 미팅 사실이 드러나며 잠시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거죠. 하지만 이들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자리인 행안부 위원장마저 특정 계파 의원을 꼽아넣기 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청래 의원을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그는 선당후사가 어떤 것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준 정치인이며 그 누구보다도 국민과 당원들을 위해 모든 걸 다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의원이기 때문인데요. 단 한 번도 남을 위해 희생해 본 적이 없는 수박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 자리를 노리는 걸까요? 주제 파악이 뭔지는 아는 걸까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이른 아침 사이렌 경보를 울리며 날아든 대피하라는 서울시의 위급재난 문자에 출근 준비에 바빴던 국민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울시의 위급재난 문자가 온 지 22분 뒤에야 행정안전부는 서울시 문자는 오발령이라고 알리는 위급재난 문자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정부가 거꾸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니 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한심합니다. 출범 1년이 지나도 조금도 실력이 늘지 않는 아마추어 정권이 오히려 국민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체는 6시 30분경에 발사됐습니다. 그러나 위급재난 문자는 10분이 더 지난 후에야 발송됐습니다. 신속한 대응은커녕 뒤늦은 위급재난 문자를 보내면서 그마저도 오발령이라니 한숨만 나옵니다. 더욱이 자기들끼리 책임 공방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발령이라는데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손발도 맞지 않는 것입니까? 서울시의 해명도 오락가락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혼란이 벌어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말끝마다 안보를 강조하지만 정작 어설픈 대응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아마추어 정부를 어찌해야 할지 참담합니다. 참으로 무능한 정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오늘 아침 재난 문자 사태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남쪽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데 대응해 개최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또 불참하자 야당이 국민이 불안에 빠진 순간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냐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에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출근은 하는지 또 정시에 퇴근을 하는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싶은 심경인데요. 살다 이런 근태 대통령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NSC를 주재할 수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시만 내리고 보고만 받는 상황 같은 존재입니까? 라고 따져 물으며 이같이 일갈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와 행안부는 문자가 발송된 이유를 두고 책임 공방이나 벌이고 있다며 이런 대혼란 속에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고 직격했는데요. 이어 그저 관련 보고를 받으면 할 일을 다 한 것이냐고 꼬집고는 북한은 소위 우주발사체의 발사에 대해 이미 국제해상기구에 통보했다. 그런데도 대비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북한 무인기 침투의 연이은 국민 안전에 대한 무감각과 안보 무능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질타했는데요. 권칠승 대변인은 지난해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시에 쏟아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퇴근 시간이 됐다고 퇴근했다고 되짚고는
그때 물구경하듯 했다고 여론의 지탄을 받고도 오늘 발사체를 로켓쇼 보듯 한 것이 아니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세상 이렇게 속 편한 대통령이 있을까요? 전날에도 꽐라가 되게 펌하신 건 아닐까요? 대통령은 대체 왜 한 겁니까? 그냥 법원 앞에서 술 장사나 하시지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는 치근하고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